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위생 기사 2014년 제3회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단골 문제죠. 별표 3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 보겠습니다. 톨루엔을 시간당 1kg 사용한다 했으니까요. 1kg per hour 사용하는 작업장 내에 전체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필요 환기량 단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미터의 삼승 per hour를 계산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톨루엔 TLV는 100, 분자량 92, 안전계수는 6으로 하고 1기압 25도씨를 기준으로 하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TLV 노출 기준이 주어졌을 때 환기량 공식, 그죠? 기억하시면서 대입하겠습니다. 분자량 곱하기죠. 분자량은 92 곱하기 하시고요. TLV다, 그죠? 100ppm입니다. 분해 1기압 25도씨에서 기체 1몰의 부피 24.45 곱하기 하시고요. 발생되는 kg per hour를 넣어야 되죠. 지금은 kg per hour니까요. 그대로 1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계수 6 곱하기 100이 ppm 단위잖아요. ppm을 없애기 위하여 위에 ppm 10의 6승을 곱해줍니다. 여기까지 하면은요, 지금 kg per hour니까 요거 자체는 미터의 3승 per hour 값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에서도 미터 3승 per hour를 구하라 했으니까요, 나누기 60 할 필요가 없다. 그죠? 요대로 계산하면 1호 945.65 값이 크게 나왔다. 그죠? 왜냐하면 시간당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미터 3승 per hour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하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상 물질의 확산 원리를 이용한 수동식 시료 채취기의 장단점을 각각 하나씩 적으시오 했습니다. 일단 수동식은요, 사람 손으로 들고 채취하는 채취기예요. 취급 방법이 편리하고 시료 채취가 간편하다. 그죠? 편하고, 간편한 거죠. 취급도 편하고 시료 채취도 간편하다. 그죠? 단점은 사람 손으로 하는 게요, 정밀하지 못하겠죠. 정확도나 정밀도가 낮다. 뭐 요거 적으셔도 되고요. 저농도 시에는 공기 중에 가스상 물질이 낮을 때는 시료 채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뭐 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넘어가겠습니다. 별표를 2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장에 각각 94, 90, 95, 100dB의 음악 수준을 발생시키는 소음원이 있습니다. 이 소음원들이 동시에 가동된다. 그죠? 다시 말하면 소음이 합해지니까요, 합성 소음이 되겠죠. 그죠? 소음 수준 데시벨을 계산하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합성 소음의 공식 L은에서요, 기본이 10 곱하기 로그였다. 그죠? 10에 10분의 첫 번째 소음이죠. 94 플러스 10에 10분의 두 번째 90 플러스 10에 10분의 세 번째 95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10에 10분의 100이네요. 요거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계산기 그대로 누르셔도 되지만 한번 계산해서 실수 줄이도록 10 곱하기 로그가 되고요. 10에 10분의 94는 9.4, 그죠? 10에 10분의 90은 9, 10에 10분의 95는 9.5, 10에 10분의 100은 10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누르실 때는요, 10의 X 버튼, 10의 네모로 되어 있는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에 커서가 간다, 그죠? 누르면. 그럼 여기다 9.4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기에서 보면 이렇게 화살표 버튼 있죠. 현재는 9.4를 누르면 지수에 그 커서가 가 있죠. 이거를 화살표 버튼으로 눌러주시면 여기 내려오죠, 그죠? 그러면 플러스 누르고 요것도 누르시고 이렇게 계산기 꼭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산하면 102.22가 되겠습니다. 단위는 데시벨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한 개 붙여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풀었던 문제죠. 자, 덕트 내의 전압, 정압, 속도압을 피트 튜브로 측정하려고 합니다. 그림에서 전압과 정압과 속도압을 찾고 해당 압력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일단은요. 여기서 지금 이만큼 내려갔잖아요. 내려갈 수 있는 거 정압이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55가 바로 정압이 되겠습니다. 자, 정압에서 올라갔다. 그죠? 왜냐면 정압은 덕트 안에 있는 공기가 주변에 미치는 압력인데요. 속도가 이제 생기니까 속도에 의해서 압력은 항상 플러스가 되죠. 속도압은. 이게 뭐다? 동압 또는 속도압이죠. 2mm H2O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와 요거를 더했는 게 전압이다. 그죠? 전압은 정압 플러스 속도압입니다. 정압이 마이너스 2.55고요. 속도압이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0.55. 이게 뭐다? 전압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찾기만 하면 되고요. 압력을 적으시라. 그죠?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계산 과정은 생략해도 현재는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별표 2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공간에 위치한 음향 출력이 1W인 그죠? 무지향성 점음원으로부터 20m 떨어진 곳에 음압 수준을 계산하라. SPL을 계산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는요, 이게 1W다라는 건, 음영만 주어진 거죠. 그죠? 음양 파워 레벨은 아니고요. 자, 지금 SPL하고요, 자유 공간에서 이 음력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요식이죠. 자유공간입니다. 공중이나 구면파일 때 무지향성 점음원일 때 그죠? SPL은 PWL-20 로그 R에 마이너스 11이었습니다. 만약에 반자유공간, 바닥이나 벽이나 천정이나 반구면파에 위치한다 하면은요, SPL은 PWL-20 로그 R에 마이너스 8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자유공간이다 했으니까 첫 번째 요식이다. 그죠? SPL은 PWL-20 로그 R에 마이너스 11을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근데 PWL을 대입하려니까요. 음양 파워 레벨은 주어지지 않았고 음양 출력이 1W다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파워 레벨의 공식 생각할게요. PWL은 10 곱하기 로그다. 그죠? W0분의 W죠. 자, 요거는 10 곱하기 로그에 W0는 뭐냐면 기준 음력이죠. 그죠? 요거는 10에 마이너스 12승 와트죠. 분의 현재 W는 1W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요걸 계산한 값이 얼마인가 하면요. 120dB이 나왔습니다. 자, 금방 우리가 PWL 120 계산했는 거 대입하면 되겠죠. 20 곱하기 로그, 지금 현재 거리는 얼마냐면 20m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11, 요거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82.98이 되고요. 단위는 데시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별표 2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죠? 보정에 관한 문제 되겠습니다. 자, 온도가 90도시다. 첫 번째 온도 T1이라고 하겠습니다. 압력은 750mm Hg다. 첫 번째 압력 P1이 되겠습니다. 상태로 관내 200m의 잠승 per minute의 유량이 흐르고 있습니다. Q1이 되겠다. 그죠? 자, 0도시 두 번째 온도 T2고요. 1기압, 그죠? 두 번째 압력 P2에서의 유량 Q2를 계산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결국은 뭐를 보정해야 되는가 보면 유량이지만, 시간은 보정이 필요 없으니까 부피 보정하고 동일하다. 그죠? 그럼 우리가 또 생각할게요. 우리 부피 보정 어떻게 했었는가 생각하겠습니다. 그죠? 첫 번째 부피 곱하기 273 플러스 첫 번째 온도는 밑으로 가라. 그죠? 273 플러스 첫 번째 나중 온도 위로 가요. 그러면 이게 압력까지 생각하자면요. 첫 번째 온도일 때는 나중 압력 곱하고 나중 온도일 때는 처음 압력을 곱하자. 이러면 부피에 대한 온도 압력 보정이 끝나버립니다. 자, 그럼 대입해 볼게요.
첫 번째 유량은 얼마냐면 200이잖아요. 그죠? 200 곱하기, 밑에는 273 플러스 첫 번째 온도가 되겠습니다. 90도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압력은요, 1atm, 1기압은 얼마죠? 760 mmHg잖아요. 그죠? mmHg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압력, P2가 바로 760이 되겠습니다. 곱하기다. 그죠? 그 다음에 위에는요, 273 플러스 T2입니다. 계산해야 되는 온도는 0도시죠? 곱하기. 첫 번째 압력은 750이다. 그죠?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요, 148.43이 나왔고, 미터의 삼승 퍼 미니트가 됩니다. 자, 요 기본식은요, 적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요건 우리가 떠올리기 위한 거고요. 밑에 부분만, 서술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도 역시나 별표를 2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제순환 공기 중에 CO2 농도가 650이다. CR이라고 하겠습니다. 극기의 CO2가 450이다. CS로 표현할게요. 극기 중에 외부 공기 포함량을 계산하라. %QA를 묻고 있습니다. 이때 외부의 CO2 농도 CO가 300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그죠? 극기 중에 우리 외부 공기의 함량 %QA는 뭐였습니까? CR-CO 분의 CR-CS 곱하기 100 해서 %로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CR은 뭐냐면 제순환 공기 중에 그죠? CO2의 농도 650이네요. 650 마이너스 외기 중에 CO2 300이죠. 자, 제순환 공기 중에 650 마이너스 요거는 극기 중에 CO2죠. 450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100 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57.14가 나오고요. 단위는 %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요거는 나오지 않았더라도요. 꼭 기억하셔야 돼서 제가 별표 3개 붙일게요. 작업 환경 측정 인자의 단위 표시 기준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작업 환경 측정에 관한 노동부 고시죠. 성면은 개, 퍼, 센티미터의 3승 또는 세제곱 센티미터당 섬유의 개수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가스나 증기나 분진이나 듐이나 미스트는요, 우리가 농도를 계산할 때 미리그램 퍼 미터 삼승을 ppm으로 환산했죠. 그래서 둘 다 됩니다. 그죠? 미리그램 퍼 미터 삼승 또는 ppm 되겠습니다. 고열이죠. 복사열을 포함해서요. 요거는 스쿠후쿠 온도 지수를 구하여서 도시로 표시한다. 그죠? 도시라고만 적어도 될 것 같긴 한데요. 기억나시면 스쿠후쿠 온도 지수를 구하여 도시로 표시. 그죠? 소음은 데시벨이 소음의 단위지만요. 작업 환경 측정이다라고 나오면 A 기준치. 그죠? 데시벨 A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최근 기출에는 없지만 별표를 1개 더 붙여서 2개 붙여보겠습니다. 보기는 미국 산업위생학회의 산업위생에 대한 정의인데요. 괄호에 적합한 용어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근로자나 일반 대중에게 질병이나 건강장애와 안녕방해, 심각한 불쾌감이나 능률 저하 등을 초래하는 작업환경 요인과 스트레스를 첫 번째는 예측해 봅니다. 뭐가 스트레스일까 예측하고 그 값을 측정합니다. 그죠? 측정해서 노출 기준과 평가하는 뭐다? 평가하고 그 평가했는 걸 관리하는 과학과 기술이다. 그죠? 그래서 미국 산업위생학회의 산업위생의 정의는 근로자나 일반 대중에게 질병 등을 일으키는 작업 환경 요인과 스트레스를 예측하고 측정하고 평가하고 관리하는 과학과 기술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별표 2개짜리였습니다. 200명이 근무하는 어느 사무실의 최적 부위가 2000m 삼승이다 주어졌고요. 실내의 CO2 농도 CS가 0.1%고 외기 중의 CO2 농도는 0.02%일 경우
사무실의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 ACH를 계산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1인당 CO2 배출량은 21L/h를 기준으로 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ACH 우리가 떠올려 볼게요. 밑에는 뭐였죠? 실내의 최적 미터의 3승분에 위에는 환기량 Q입니다. 그죠? 자, 근데 요거예요. 요게 시간당이잖아요. 그래서 Q가 미터의 3승/h일 때는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Q가 지금 아직은 주어지진 않았는데 요 hour 단위네. 그죠? 요럴 때는 시간당이니까 그대로 두면 됩니다. 하지만 Q가 미터 3승/min라면 분당이기 때문에 시간당으로 고쳐주기 위하여 곱하기 60 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미터 3승은 주어졌잖아요. 2000이 주어졌습니다. 그죠? 근데 환기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Q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지금 뭐가 주어졌냐면 실내의 이산화탄소 농도 CS하고 외기 중의 CO2 농도 CO 하고요. 200명이 1인당 21L를 발생시킨다. 이게 주어졌죠. 이때 공식 뭐죠? CS-CO 분의 유해물질 발생량, CO2 발생량 요거를 곱하기 요거 단위가 뭐였냐면 퍼센트이기 때문에 100을 곱해줘요. 100을 곱하기 싫으면 퍼센트를 뗀 값을 대입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의 CO2 농도 0.1이죠. 마이너스 외기 중의 CO2 0.02가 되겠습니다. 분의 1인당 발생률은요. 21인데 리터의 3승 단위로 바꿔야 되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죠? 자, 그럼 미터 3승/h인데요. 한 명이 아니라 200명이 근무하니까요. 곱하기 200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됐죠? 근데 요게 퍼센트 단위잖아요. 요거를 퍼센트를 안 떼고 그대로 대입했다면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 약분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여기서 대입할 때요. 뭐 하면 될까요? 0.001 마이너스 요것도 퍼센트 값을 그죠? 0.0002 이렇게 대입한다면 곱하기 100은 할 필요가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니까요. 5250에 미터의 3승/시간 hour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했는 5250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계산하면 2.63회 per hour. 다시 말하면 시간당 2.63회 환기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요거는요, 꼭 암기를 하십시오 했죠, 그죠? 다음 표는 화학물질별 생물학적 노출 지표 물질을 나타냅니다. 괄호에 적합한 용어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그죠? 에틸벤젠이죠. 에틸벤 뭐였습니까? 만델린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만델린산이 들어가겠습니다. 에틸벤젠은 소변 중에 만델린산이고요. 작업 종료 시 채취합니다. 아세톤은요, 뭐였죠? 소변 중에 아세톤. 그죠? 암기 안 한 건 똑같은 거였다. 아세톤은 소변 중에 아세톤이고요. 역시나 작업 종료 시가 되겠습니다. 카드뮴은 혈액이나 소변에 카드뮴이 그대로기 때문에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카드뮴은 혈액이나 소변의 카드뮴이고 중요치 않아요. 채취 시기는. 일산화탄소는 혹이나 라일숨이죠. 그죠? 혈액이고요. 혹이 중에 뭐다? 혹이 중에 일산화탄소 또는 혈중의 가르복시 헤모글로빈 됩니다. 작업 종료 시가 되겠습니다. 크롬은 소변인데요. 소변 중에 크롬 동일합니다. 그죠? 근데 시료 채취 시기 이게 조금 다른 거랑 다르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크롬은 4, 5일간 연속 작업 종료 후 2시간 전에서 작업 직후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요거 별표입니다. 크롬 잘 안 나왔죠. 그죠? 크롬은 소변 중에 크롬입니다. 4, 5일 동안 연속 작업이 종료되고 2시간 전에서 작업 직후 사이에 측정한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밑에 거요.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12번 넘어가겠습니다. 기하 표준 편차와 기하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 중에서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라 했습니다.
자, 기하 표준 편차는요. 요렇게 해서 대각선끼리 100이 돼야 된다 했죠. 더하면. 그래서 50% 해당하는 값분의 그래프에서 84.1%에 해당하는 값. 요것만 기억하면 뒤에 건 더하면 100 되면 돼요. 100에서 84.1을 빼면 15.9%에 해당하는 값분의 더해서 100이 되려면 50%에 해당하는 값. 둘 중에 한 개가 기하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기하 평균이다, 그죠? 누적 분포에서 50%에 해당하는 값은 기하 평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그래프를 보고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값으로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에 의한 방법 요거 한번 참고하시고 읽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파란색 별표 붙이겠습니다. 위에도 평가의 단계를 순서대로 적으시오 했습니다. 얼마만큼 위해한가를 결정하는 위해도 평가는요. 일단은 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 유해성을 확인했다면 이 물질에 노출되는 양에 따라 어떤 반응이 있는가를 평가해야 됩니다. 노출량 반응 평가 또는 종민감도 분포 평가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노출량과 반응을 평가한다. 이게 더 쉽죠, 그죠? 자, 이렇게 노출량과 반응을 평가했다면 실제 노출이 얼마만큼 되었는가 평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노출량에 따른 반응 평가했는 걸 기준으로 현재 노출에서의 위해도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물질이 얼마만큼 유해성이 있는가 유해성 확인합니다. 이 물질의 노출량에 따라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가 노출량 반응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근로자가 얼마만큼 노출되었나 노출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mg이 노출되었는데 반응이 A였다. 그죠? 근데 우리 작업자는요 0.5까지 노출이 되었어요. 반응이 어떻다. 이렇게 노출을 평가하고요. 노출 평가가 요거죠. 얼마 노출되었다. 그때 반응은 어떻다를 결정하는 게 위에도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단계가 되겠습니다. 14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별표 하나 붙이겠습니다. 인체의 열 교환에 관계되는 열 평형 방정식을 설명하시오 했습니다. 열 축적 S는 M이죠. 대사열. 증발은 마이너스밖에 없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복사. 플러스 마이너스 대류. 일을 할 때는 손실되니까요. 마이너스 W입니다. 이렇게 기호를 적으셨다면 적으면서 다시 기억할게요. S는 뭐다? 예, 몸에 얼마만큼 열이 축적되었는가? 열 축적이 되겠다. 그죠? M은 뭐였습니까? 대사열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E는요. 마이너스니까 증발이 되겠습니다. R이죠. 복사가 되겠습니다. C는 대류가 되고 W는 일을 하면 그죠? 한 일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셔도 되고요. 식을 적으시고 예, 기호가 무엇을 뜻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반드시 설명 적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5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별표 두 개를 붙여 보도록 할게요. 어느 장방형 덕트의 장변을 A라고 할게요. 단변을 B라고 하겠습니다. 송풍량 Q는 350m의 상승 미니트입니다. 덕트 길이 10m당 압력 손실을 계산하라. 델타 P를 계산하라 라는 겁니다. 관마찰 계수 0.02, 공기 비중은 1.2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압력 손실 델타 P는요. 이렇게 관마찰 계수와 공기 비중 주어졌을 때 식을 떠올리면 관마찰 계수 곱하기 D분의 L이죠. 곱하기 2G분의 RV 제곱이다 하시기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관마찰 계수 0.02 곱하기 하시고요. 지금 덕트에 직경을 넣어야 되는데 장변과 단변이 나왔죠. 이때는 뭘 만들어야 됩니까? 상당 직경을 계산해야 된다. 그죠? 상당 직경은요. 장변 A죠. 센티미터니까 미터로 바꾸면 두 칸 앞으로 가서 0.25다. 그죠? A 플러스 B입니다. 0.3이 되겠죠. 분의 2 곱하기 A 곱하기 B. 이게 바로 상당 직경이죠.
지금은 지금 장방형 덕트, 가로 세로가 있는 덕트인데요. 상당 직경이라는 건 요거를 원형으로 환산했는 직경이다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 상당 직경이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요. 0.27m가 나왔습니다. 네. 요게 네. 죄송합니다. 다시 가볼게요. 잘못 눌렀습니다. 계산했는 값이 0.27m가 나왔다. 그죠? 그래서 상당 직경 D는 0.27이 되겠습니다. 길이가 10m당이다 라고 했다. 그죠? 이걸 조금 제가 지울게요. 계산했기 때문에. 곱하기 2 곱하기 9.8분의 위에서 공기의 밀도는 1.2다 라고 줬습니다. 자, 지금 V가 필요한데요. V가 없다. 그죠? 그 대신에 우리가 뭐를 알고 있냐면 송풍량과 직경을 아니까요. 떠오르는 공식이 있어야겠습니다. 뭐죠? Q는 그죠? Q는 A 곱하기 V인데요. 생각해 봐야죠. 직경의 단위는 속도 단위는 미터 퍼 세컨인데요. 현재 송풍량은 미터 3승 퍼 미니트니까 60을 곱하자. 그죠? V는 이라고 하면요. 60 곱하기 A분의 Q가 되겠습니다. 60 곱하기 현재 면적은 뭐냐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면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로는 아까 얼마였습니까? 0.25 그죠? 세로는 0.3이었다. 그죠? 분의 송풍량 Q는 350 미터의 3승 퍼 미니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V를 구하니까요. 77.78이 됩니다. 미터 퍼 세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77.78의 제곱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요. 274.36이 되고요. 미리미리 H2O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 많이 풀어봤죠? 그죠?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꼭 해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16번 앞에서 한번 나왔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빨간색 별표 붙이겠습니다. 음의 파장이 주어졌다. 그죠? 20m. 음의 속도가 340m/s일 때 주파수를 계산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속 C는 뭐였죠? 주파수 곱하기 파장이었습니다. 주파수를 계산하라 했으니까요. 주파수는 파장분의 음속이다 하면 됩니다. 그죠? 현재 파장이 얼마냐면 20m고요. 자, 그 다음에 음속이 얼마냐면 340m/s다. 그죠? 요 단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니까요. 17이죠. 주파수의 단위는 주어진 헤르츠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한 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용제 작업장에서 측정한 톨루엔의 농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때 산술 평균을 계산하고 기하 평균 값은 약 몇 ppm인지 계산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산술 평균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균이에요. 그래서 지금 평균 낼 때 우리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10개의 평균값 어떻게 합니까? 산술 평균은 10분의 하시고요. 주어진 값을 다 더하면 10개의 평균치가 계산된다. 그죠? 113.8인데요. 8로 떨어지면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113.80을 붙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값이 몇 ppm인지 계산하시오 했기 때문에 ppm 안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ppm입니까 했으면 그대로 ppm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하평균 계산한 거 볼게요. 기하평균 공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기하평균이 아니라 로그 기하평균은 이다. 그죠? 요거는 n분의 그죠? 뭐 요식을 대입해도 되고요. 로그 기하평균은 요식을 이용해도 되고 요식이 더 쉬워서 많이 썼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사용하던 식으로 할게요. 기하평균은 현재는 분석치의 개수가 몇 개냐면 10이죠. 10루트 하시고요. 안에는 분석치 10개를 다 어떻게 했습니까? 곱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값을 10개를 다 곱해주신 값에 10루트 이렇게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10루트는요, 루트 계산기 버튼에서 요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요 버튼을 누르시면요. 첫 번째 커서가 여기가 있죠. 그죠? 여기 커서에 10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커서에 이렇게 위치 이동하는 화살표, 그죠? 요 옆으로 가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여기가 1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이제 괄호 따가시고요. 값을 이제 65 곱하기 해서 뭐 150 곱하기 10개 다 곱해서 괄호 닫고는 이렇게 그죠? 계산기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100.36인데요. 역시나 단위는 ppm 이렇게 붙여도 되고요. 지금 문제에서 몇 ppm인가 라고 줬을 때는 단위를 생략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우리가 붙이는 걸로 통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국소배기 장치 성능 시험 시에 사용하는 필수 장비 4가지를 적으시오. 앞에서도 나왔죠. 그죠? 발연관, 연기 발생기 또는 스모크 테스터 다 괜찮습니다. 청음기나 청음봉, 절연 저항계, 표면 온도계나 초자 온도계, 줄자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발연관, 청음기나 청음봉, 절연 저항계, 표면 온도계, 초자 온도계, 줄자, 요거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넘어가겠습니다. 별표를 2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장의 음압 수준이 92dB이고요. 근로자는 차음 평가수 NRR이 19인 귀덮개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귀덮개의 차음 효과를 계산하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 차음 효과 생각해 볼게요. 차음 효과 해도 되고요. 뭐 NR 해도 된다. 그죠? 뭐였습니까? NRR 마이너스 7이었죠? 곱하기 0.5. 이게 공식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럼 현재 차음 평가수가 19잖아요. 마이너스 7 곱하기 0.5 하면 6dB이 바로 차음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근로자가 노출되는 음압 수준을 계산하라. 그죠? 지금 현재 음압이 90인데요. 차음이 얼마만큼 되냐면 6만큼 차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출되는 음압은 얼마다? 86이고요. 자, 단위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대로 데시벨 A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2개 붙이겠습니다. 다음은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에 의한 작업 환경 측정 시간에 관한 내용인데요. 괄호에 알맞은 숫자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시간 가중 평균 기준 TWA가 설정되어 있는 대상 물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설정이 되어 있는 물질을 측정할 때는 1일 작업 시간 동안 몇 시간? 6시간이죠. 그죠? 몇 시간인데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 시간을 등 간격으로 나누어 똑같은 간격으로 나누어서 몇 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연속 분리 측정한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읽으면서 기억하겠습니다. 시간 가중 평균 기준 TWA가 설정이 되어 있는 물질을 측정할 때는 하루 작업 시간 동안 6시간 이상 계속해서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 시간을 같은 간격, 등 간격으로 나누어서 몇 번? 6시간 이상을 연속해서 분리하여 측정한다. 어쨌거나 TWA가 설정이 되어 있을 때는 6시간 측정하는 거다. 이렇게 머리에 넣으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참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상 물질의 발생 시간 동안 측정해야 하는 경우, 지금 6시간 측정해야 된다 했는데요. 6시간이 아니라 물질이 발생되는 시간 동안 측정해야 하는 경우는 대상 물질 발생 시간이 6시간 이하. 이 물질은 하루에 4시간밖에 발생 안 되는데요. 6시간 측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불규칙 작업으로 6시간 이하의 작업일 때요. 아예 작업 시간 자체가 6시간이 안 될 때를 뜻합니다. 발생원에서의 발생 시간이 간헐적일 때, 연속해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 발생했다 안 했다 할 때, 이럴 때는요 발생 시간 동안만 측정한다. 그죠? 자, 발생 시간이 6시간 이하이거나 불규칙 작업으로 6시간 이하의 작업이거나 발생원에서 발생 시간이 간헐적일 때다. 이렇게 3가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기출문제 풀었습니다.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근의 기출부터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풀다 보면 약간 암기형 문제들도 유형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 1, 2년을 주기로 유행하는 문제죠. 그죠? 이런 게 잘 나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신의 기출계였던 문제부터 완벽하게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1년씩 이렇게 늘려서 공부해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도 보다 보니까요. 암기형 문제들에서 앞에서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 출제되죠. 그래서 시험 맞으면 처음에는 계산에 자신 없으시는 분들이 항상 계산 염려하시는데요. 계산을 어느 정도 하시고 나면 이제 또 암기가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암기 다 버려도 또 합격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일정하게 암기는 하고 계시되 계산을 철저히 조금 비중 두고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항상 최신 기출부터 유행성 문제 때문에 그렇게 풀어보시는 게 더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마무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